기출문제 2021년도 2차 시험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문제가 뭐 골고루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골고루 나왔는데 특이한 점은 22년도 콘크리트가 전멸 없습니다. 이거 없어. 그죠? 좀 특이하죠?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문제 유형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참 이런 부분은 참 이상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를 뭐 이건 2번 두 번째 있는 거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이건 좋다 보는데 GHS 이게 언제냐면요. 자그마치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이걸 10년 전에 이제 국제적으로 그 MSDS를 하는데 유해 요인을 국제적으로 식별 표시가 다르고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제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합시다라는 차원으로 이걸 한 거거든요. 이게 거의 10년 전 얘기거든요. 10년 전 얘기인데 이걸 생뚱맞게 경고 표시 구성 요소 5가지를 쓰라고 황당한 문제를 내버렸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출제하신 분은 심리적으로 매우 좀 우울하시거나 아니면 뭐 세상이 불만이 많으시던가 아니면 나는 분명히 지도사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는 지도사라는 시험 자체를 너무 싫어. 그 합격하는 사람도 싫고 이 정도 낸 분이 문제 내면 이 정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 문제 그 수준이 말도 안 되는 정도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귀담아 보지 마시고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돼 있고 그래서 1번의 이 문제를 보시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야, 뭐 이런 거를 내냐 이렇게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수준이 좀 이상하다.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고 2번에 보시면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해서 여기 집안의 붕괴, 구출물 붕괴 또는 토성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사항 이거는 뭐 좋다고 봐요. 네,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물 또는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에 의해서 폭발하거나 전도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구축물 또는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를 요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게 시설물 안전진단 이거잖아요. 이거는 시험 문제 못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못 출제된 얘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이게 2021년도거든요. 21년도를 기점으로 뭐를 했냐면 이 시험은 주관이 이제 고용노동부다 보니까 야 우리 지도사 시험이 출제를 마음대로 뭐 범위에도 국한돼 있지 않고 뭐 기타 등등 마구잡이로 내는 것 같아 해서 2021년도 기점으로 시특법은 아직 내지 맙시다 이게 됐어요. 시특법은 출제 범위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못 내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못 내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지만 뭐 그게 형식성 있는 거고 그거 중대재해처벌로 사업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재를 받는다든지 뭐 범칙금을 낸다든지 뭐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거 아직 건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별로 효용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왜 책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설명을 안 하나요? 왜 했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에요. 별도의 법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법인데 지도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명백하게 여기서만 내야 돼요. 요 범위에서.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거는 건설공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범위를 이렇게 넘어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 중에 발생되는 재해 예방 차원에서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지만 시특법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것은 출제 범위를 넘어서는 거다라고 이제 보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인데 공사 개요 그리고 현장 특석 분석 4가지 운영계획 좋다 이건 뭐 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에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은 얘기인데 여기에 토량 환산 계수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토목에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토량 환산 계수를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신 분들은 못 쓰는 거고 토량 환산 계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생각해 보신 분들은 뭐 100년이 지나도 생각을 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계수 자체가 좀 이따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뭐 기대기 계단식 공벽 5가지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구조 역할 이건 좋다 이거예요. 뭐 쓸 수 있는 거고 공벽 안전성 검토에서 내적 안전성, 외적 안전성 좋다 이거예요. 내적 안전성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적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의 파괴 요인, 외적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파괴 요인 이렇게 구분하시면 아주 쉽게 그 2개를 분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 공사할 때 노선 황토 작업 시 안전 상태를 다짐도 판정 방법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 다짐도 판정 방법을 지도사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는 자체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다짐도를 판정하는데 이것이 지도사가 제방 기술지도를 가서 다짐도 판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기술지도 할 내용이 과연 합격한 이후로도 생기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좀 틀린 얘기예요. 출제 범위가 좀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술 더 뜨면 트러스트 교회 종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2021년도는 문제 수준이 출제하는 분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술을 한 잔 드신 건지는 몰라도 출제를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원성이 높았던 시험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과오를 겪는 얘기는 잘 안 나올 테니까 그래도 안심하시고 다만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시험을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기대하시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량 환산 계수입니다. 팽창률 이게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토량 환산 계수 이걸 쓰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외우를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해서 2,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의미 없는 짓이고요. 뭐 과감하게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연 상태의 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흐트러진 상태의 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져진 상태의 흙이 이렇게 있습니다. 흙의 종류는 3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혹시 지하안전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안전법 공사를 하면 지하안전법에서 시설물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상관없고 있으면 공사를 할 때는 우리는 이것을 45도, 이걸 표준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계측을 해야 되는 범위이고 지하안전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범위 폭이 좁아서 요거의 절반밖에 안 해요. 2분의 1, 얘가 굴착 깊이가 H이면 이 공사할 때는 H인데 지하안전법에서 이미 운영 중인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지하시설물의 인근에 있는 지표면의 상태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 H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져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자연 상태이고 흐트러진 상태, 다져진 상태이고 이게 무슨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이사를 갑니다. 만약에 이사를 갈 때 트럭을 몇 대를 불러야 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굴착 공사를 했는데 굴착 공사에 할 때 발생되는 굴착에서 나오는 흙의 양이 얼마나 될까? 그게 토량 환산 계수예요. 그 다음에 이 흙이 장기적으로 다져진다면 얼마의 체적으로 줄어들 것인가를 판정하는 게 토량 환산 계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흙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삿짐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자연 상태는 뭐냐면 현재 집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 상태가 자연 상태죠. 그렇죠? 가구 상태이고, 흐트러진 상태는 뭐냐면 이삿짐을 쌓기 전에 이제 사다리차로 내려요. 내릴 때 집에 가구를 막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쌓아놓은 상태가 흐트러진 상태죠. 그러면 흐트러진 상태에서의 이삿짐 직원들이 와서 짐을 막 흐트러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우리 짐이 이렇게 많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당연히 최적이 많아지죠. 다져진 상태는 뭐냐면 그 많던 이삿짐이 트럭 한 차에 다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다져진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토량 환상 계수는 어떻게 산정하냐면요. 얘 이제 중점적으로 볼게. 이건 L이고요. 이건 C입니다. 이게 약자인데 이거예요. 팽창, 루즈, 그다음에 C는 컴팩션은 내가 인위적으로 하고 얘는 컴프레스입니다. 컴프레스. 다져진 거. 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흐트러졌어요. 이렇게 흐트러지면 얘는 흐트러졌으니까 얘는 L이겠지. 당연히 L이죠. 루즈 상태가 팽창하게 된 거니까. 근데 흐트러진 거에서 다시 다져진 상태로 반대로 가면 얘는 뭐냐면 역수니까 L분의 1이 됩니다. 쉽죠, 이건? 반면에 자연 상태에서 다져집니다. 다져지니까 얘는 압축이 된 거니까 이를 컴프레스 C로 보고, 다져진 상태에서 자연 상태가 되면 역수이기 때문에 C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이해 가시죠, 이건? 억지로 이해 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다 이해 가잖아요, 이건. 이거 영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흐에서 다가갔는데, L이 있고 C가 있으니까 얘는 L분의 C예요. 반대로 가면, C에서 L로 가니까 C분의 L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 얘기만, C하고 L만 구분하시면, 자, 자연 상태 기준이 되는 토량, 구하고자 하는 토량에,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 그건 1이죠. 1분의 1이죠. 1이죠. 자연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 그죠? 흐트러진 상태에서 자연 상태는, 얘는 L분의 1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져진 상태는 C이고, 이렇게 해서 판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토량 환상 계수예요. 쉽잖아요, 이거. 그죠? 네, 아주 쉽습니다. 요 L하고 C, 그 다음에 L의 역수, C의 역수, 요거만 이해하시면 금방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요 산정을, 공식을 한번 눈여겨보셔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면, 자연 상태 토량에서 자연 상태니까 자연 상태 1이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구하고자 하는 토량이 Y축에 있으니까 흐트러진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가니까 분명히 L분의 1이고, 다져진 상태에서 흐트러진 것으로 가니까 분명히 C분의 1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니까 얘를 기준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그러니까 얘는 L이죠. 그 다음에 흐트러진 상태에서 흐트러지니까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다져진 상태, 여기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가니까, 흐트러진 거 하니까 얘는 C분의 1이죠. 또한 자연 상태에서 다져진 상태니까 얘는 C이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다져진 거니까 L분의 C이고, 다져진 상태에서 다져지니까 얘는 1이죠. 그죠? 쉽죠? 요거 해서 요거 치우고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 되는 토량을 구하는 토량을 한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토량을 기준점을 잡아서 이 표를 만들어 보시면 쉽게 이 표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야, 이거 시험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기대기 옹벽. 기대기 옹벽은 뭐냐면요. 옹벽이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옹벽을 만드는데 보통 옹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얘를 없애잖아요. 이렇게 옹벽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기대기 옹벽입니다. 이렇게 사면이 있었는데 얘를 잘라놓고 옹벽을 이렇게 기대놨어요. 여기 기대놨습니다. 기대놓고 대신에 여기다가 기대놨으니까 넘어질 거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못.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대기 옹벽 이렇게 하고 계단식 옹벽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여기에 계단을 줬어요. 자 그러면 옹벽의 안정 조건 5가지. 안정 조건 활동, 전도, 침합입니다. 활동. 그래서 활동, 전도, 지지력 그리고 그 다음에 전단 파괴, 모멘트 파괴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 옹벽의 파괴 양상, 활동, 전도, 침하 이렇게 일반적으로 3개를 옹벽의 파괴 유형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전단 파괴, 모멘트 파괴 이것은 옹벽에서 특이한 경우에만 검토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시는 분도 약간 이것만 물어봤어야 돼요. 옹벽의 안정 조건을 검토하는 3가지 항목은 무엇입니까? 이라고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질문의 형태이고 5가지를 쓰라는 거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활동, 전도, 옹벽이 이렇게 옹벽이든 석축이든 역티형이든 중력식이든 옹벽은 다 똑같아요. 활동 이렇게 갈 수 있고 전도 넘어질 수 있고 침하 조조앉을 수 있죠. 침하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지지력 파괴 이렇게 불러요. 그 옹벽의 3대 안정성 저해 요인 또는 3대 안정성 저해 유형 이렇게 활동, 전도, 침하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